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일치하지만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된 수치입니다. 7개월 만의 상승세 전환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동월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이는 9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시장 예상치와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금리는 최대 연 6%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모두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글로벌 인기에 JYP엔터가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JYP엔터의 목표 주가를 높인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과 대신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등 모두 5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세를 가져온 외국인 매도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55분 기준의 외국인은요, 322만 5천 주에 달하는 순매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은 9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3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2조 9,394억 원에 달합니다. 다시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단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진행될수록 시장에 관한 탄력들은 더욱더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반영이 계속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시장의 아이디어는 없을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아이디어들 함께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여러분 함께 이 시장 함께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현재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살펴보실 텐데요. 양지수는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탄력 역시나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그리고 코스닥은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주 흐름 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이 오히려 좋은 탄력을 나타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는요, 어느 정도의 탄력을 조금은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많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실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이 오히려 오늘 시장의 고점 구간을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들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사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07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외국인들에게 국내 증시 여전히 매력이 없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600억 원 덜어내고요. 다만 기관이 오늘 시장에는 매수세 들어와 준다라는 게 우리 시장의 하나의 희망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조업과 제약 쪽의 매수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에 관한 흐름도 좀 좋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덜어내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를 이어오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전환했던 물량을 지금 다시 덜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마감 시장까지 집계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사실 SK하이닉스의 하락 이유에 관해서 저도 열심히 서치를 해봤는데요. 뚜렷한 이유 없이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5%가량의 낙폭세 시연하면서 현재 1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또 하나의 수주 소식 나왔습니다.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법인인 버테크가 이러한 수주 계약 소식을 전해왔고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테라젠과의 수주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 공급 계약이 최대 규모다라는 이야기들 흘러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탄력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제외하고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시 한번 시총 8위로 등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실적에 관한 기대감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들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4% 반등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은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6%가량의 상승폭을 키워오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형제들은 연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이 두 가지 종목에 관한 탈환이 시장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알테오젠은 에코프로비엠과의 시가총액을 8조 원 이상 늘린 상태다라고 합니다. 굳건한 1위 자리 지켜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44만 원 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HLB도 오늘 수급 들어옵니다. 1%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 전 종목 빨간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어제 시장에서는 낙폭이 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PSP는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9위로 등극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에서도 수급 포착되면서 1%가량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좋은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할게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바로 한 줄 평 들어보면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그 시원하지는 못한 상승이 맞아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다행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추세 전환의 신호를 밝혀줬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적어도 2, 3일 정도 이어지면서 추세의 전환, 뭐 기술적으로라도 추세의 전환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은 푸근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미국 증시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CPI 만약에 이번에 CPI 발표가 나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고민거리, 골칫덩어리를 또 끌어안게 되고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스탠스가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좀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잘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하루의 시세로 우리가 시장이 완벽히 돌아섰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고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또 CPI 지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표님. 그런데 사실
원래 연준의 목표치는 2%였잖아요. 근데 그 목표치와는 지금 현재 동향을 보면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시장은 우리가 휴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은 사실상 금리 인하에 관한 속도는 조금 이제 늦춰지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은 좀 한켠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두려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연준 인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달에는 인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내년에 4번의 인하를 하는 계획이 2번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 이벤트를 무난하게 지나갔다지 이제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과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을 이번 결과값에서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추후에 더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온 이 결과값에 대해서 다시 이런 위험과 그런 부분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저도 수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도 다음 달도 다시 중요해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한동안은 지표에 좀 멀리 떨어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저희가. 원래는 네. 지표 얘기만 매일 하다가 맞아요. 미국 대선 이야기만 또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대선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또 지표에 굉장히 몰입을 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를 오늘은 안겨줬었던 CPI 지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그래도 좀 넘어갔다라는 안도 랠리이긴 하지만 그 한켠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 있습니다. 특히나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 살짝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그 연준 총재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바이오 업종들이 완전히 조금 수급이 빠지는 흐름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 구간이더라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은 그럼 대표님 보실 때는 계속해서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혹시 보실까요? 매크로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열어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저께 시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알테오제린이라는 종목에 지금 바이오 하면은 맞아요. 대표적으로 사실 떠오르는 맞아요. 종목이잖아요. TP가 73만 원까지 제시가 되면서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더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으로 그래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승일 제한적이게 움직일 거야라는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6%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크게. 네. 그래서 큰 상승세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고가권에 있어도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고 그런다 보면은 종목은 여전히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알테오젠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금리 인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 거는 아니지만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진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충격이 컸겠지만 무난하게 지나갔고 또 알테오젠이라는 이 대장주가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다시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작을 또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대표님?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시장에 있잖아요. 일단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몇 번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네. 대화를 많이 나눴던 네.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거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로 체크해 볼 게 우리가 외인들의 수급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저께도 초반에는 또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듯 들어왔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키웠지만 결국에는 매수를 안 했죠. 그래서 마무리가 좋지 않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 막판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0월 달에도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10월 29일과 28일 큰 폭의 매수세는 아니지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온 것인가라고 했지만
굉장히 양도 적었고 그리고 이틀밖에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정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HBM이라는 네. 그 단어, 그게 해결이 돼야지 정말 시원하게 시세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와야지 지수가 올라오고 또 지수가 올라와야지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고 한국 주식을 떠나갔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기를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장마감 이후의 집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매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최근 33거래일 동안 12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라는 외국인들의 집계도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HBM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살짝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소식이나 업데이트된 게 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야기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오늘 좀 이야기 나온 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HBM 쪽으로 HBM3E 북미 쪽이 퀄테스트 통과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출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8단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벤더에 대한 다변화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만 낸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이건 확정적인 소식이라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출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신제품 라인업이 12단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언급드린 부분은 8단이에요. 그래서 신제품이 결국에 12단. 근데 엔비디아는 지난번 SK 하이닉스에 계속 빠르게 다음 업데이트에 그쵸 얘기를 달라 HBM4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는 통과는 했지만 여전히 뒤처진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12단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기술에 대한 격차 차이는 우리가 초반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명백하가 지금 어쩔 수 없게 뭐 실적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이게 그대로 진행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되는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해외에 있는 리포트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어제였던 것 같아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도 HBM에 한해서만큼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2025년도까지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도 HBM4에 관해서도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젠슨 황이 SK하이닉스에게 좀 빨리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HBM4에 관한 가능성들은 조금 내용이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요, 대표님? 아직은 없지만 이게 조금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TC 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여기서의 뭐 인력이라든지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가 딥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공정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또 의외로 그 공정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해외 외신 쪽에서는 안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뭐 LCD도 그랬고 뭐 조선도 중국이 바짝 따라오기도 했고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기술들도 많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레거시 쪽으로에 대한 우려 이야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 지금 외신들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두루두루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말고는 AMD도 그렇고 AMD도 감원 소식이 있었고요. 슈퍼마이크론은 맞아요. 지금 상패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칩스법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좀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에 관해서는 트럼프에 관한 리스크들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 감원 소식도 전해오기도 했고 TSMC에 대한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인력 구조 재편에 관한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기술력보다는 조직 개편 속도가 좀 지지부진했었고 예를 들자면 TF팀 자체가 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기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이유를 찾는다고 그쵸.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축구할 때도 우리가 축구팀이 잘 못하면 그쵸. 감독이 이제 그 네. 배치를 잘 못했다, 이제 인원 구성을 잘 못 뽑았다, 선수를 잘못 뽑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들도 물론 우리가 내부 사정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HBM 관련돼서도 SK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개발을 해서 결국엔 성공을 이뤄냈고 지금 삼성전자는 HBM 자체를 이거는 미래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결국 사람과 인력이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 요인 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또 해결이 되면 이 부분들이 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면 또 무난하게 지나갈 이야기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시장은 더 찾고 있고 그게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유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자면은 오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잖아요. 네. 저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이 하락에 관한 이유들을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뭐 AMD나 지금 슈퍼마이크로나 이쪽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소식이 과연 하이닉스에 좀 미쳤던 부분인가? 삼성전자는 이미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또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하향은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더 빠질 게 없다라는 의견들도 반도체를 살려면 차라리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수급이 좀 이동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의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슈가 있나라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 한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기도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러한 낙폭이 사실 두려운 게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소식이 또 있나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시장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저희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오늘 시장의 이슈와 국내 테마 탑3까지도 여러분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반등에 나서주곤 있지만요. 그간 하락세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미미하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전일까지 추풍 낙엽과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미끄러진 이유, 원달러 환율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에 대해서 오늘 아침 9시께 속보가 하나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만약에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 쪽에 개입을 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또 정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재 20조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비롯해서 37조 6천억 원가량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거 우리 내년에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죠. 자, 그러면
얼마나 환율이 오르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정부가 강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죠. 당장 어제 1,41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요, 강달러 현상과 더불어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1,4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렇게 환율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 유가 역시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 살펴봤더니 137.61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2%가량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여주게 됐죠. 이렇게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요, 추후에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4조 2천억 원을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더 많습니다. 15조 4천억 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12% 그야말로 급락세를 펼쳤고요. 시총 역시도 40조 원 이상 말 그대로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말고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또 다른 종목들을 매도세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하방을 더 열어놔야 한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정말 활활 불타서 정말 재가 돼버렸죠. 이제서야 정부가 막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게 다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었구나 생각하게 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지금 현재는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더 강하게 불타는 곳이 있으니 바로 엔터입니다.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JYP가 어제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시간외에서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10% 가깝게 그래도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요, 전분기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분기에 어닝 쇼크를 내놓은 바가 있었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78.1%, 영업이익은 무려 418%, 그야말로 폭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후실적의 배경도 살펴봐야겠죠. 그동안 발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바로 MD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굿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MD 매출이 5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서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QOQ 기준으로 봤을 때도 242% 폭증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일본이 팬덤이 되게 두터워요. 그래서 MD 구매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 또 마침 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서 MD 매출이 쭉 끌어올려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음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 545억 원 기록하면서 QOQ 기준으로 300% 이상 폭증한 것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하죠. 4분기에도 좋을까? 4분기도 좋을 전망입니다. 연말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공연을 또 하겠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인 보이그룹 역시도 데뷔를 하면서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증권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JYP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곳 무려 5곳이 있었고요. 쭉 찾아봤더니 최고 TP가 78,000원이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도 고점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SM과 YG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이 조금 반납된 상황,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하이브는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좀 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만약에 너네가 수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전속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작용되면서 좀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일까요? 일단 오늘은 3%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건설
중소형 쪽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시원하게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개별 호재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우 전쟁 휴전을 이끌 특사 파견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소식 속에 이화 공영과 범양 건영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우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시원하게 말아올리면서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호재 있었고요. 미군 해군함대 간의 정비와 수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 금액, 그 규모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HD 현대그룹주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주 안에서 호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정기선 부회장이 1년 만에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좀 오너 경영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역시 상승불 잘 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양자암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로와 KCS, 엑스게이트 모두 다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였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이슈들과 또 테마에 관해서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사실 우리가 좀 이 환율, 고환율에 관해서 계속 우려를 했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과연 시적절했을까에 관해서 좀 의구심이 남기는 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환율 조치에 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것도 참 많은 시사를 좀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환율이 급등을 하면 항상 이런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속보로 항상 나왔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이게 뭐 국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좀 하는 건지 이상하게 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도 오늘도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시장을 하방 압력을 계속 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인의 뭐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보는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좀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원자재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있어서 또 수입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상품 가격도 뛸 수밖에 없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전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짙게 지금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환율도 그렇고 오늘 뭐 공매도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참 대응이 늦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환율이 급등한 지 지금 좀 됐어요. 시일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시장에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도 신뢰를 하고 그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선순환으로 다시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거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좀 뉴스 나오고 속보 나와도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좀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환율이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에 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거의 이 시장에서는 안 나오는 거네요. 네, 지금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뭐 고환율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대표적인 쪽들이 뭐 화장품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네. 음식료도 있었고 근데 이들을 짓누르는 건 물론 우리가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더 먼저 얼어붙게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요인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 화장품도 우리가 뭐 원료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중국이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미비하게 부양책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3분기 때 물량들을 이제 땡겨서 오히려 상반기 때 좀 많이 납품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3분기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결과값을 이번에 성적표가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빠진 요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근데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걸 시장에서 바란 거는 아니다 보니 오히려 좀 역효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대표님, 이러한 고환율이 이제는 당분간 뉴노멀 시대다, 이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다시 예년만큼의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실까요? 예년만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번에 어떤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걸 보니까 1,500원대는 뭐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네, 1,400원대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세 번째로 찾아온 부분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치 제가 수치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변적인 상황이기는 하고 또 물론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가 1기보다는 2기가 더 강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변의 환경들 자체를 1기 때는 시행착오를 그도 겪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당선이 되었고 또 의견을 피력을 했을 때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밑에 부하라고 하면 좀 웃긴데 밑에 분들이 이제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문턱에 걸리는 본인이 정책하고자 했던 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부분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관 임명하고 하는 거 보면 수능적이고 약간은 그 대세에 따르는 분들로 임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번 2기는 좀 더 다를 것이다,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거 보고 지금 고물가, 뭐 고환율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짓누르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좀 지나가야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당분간은 1,400원대는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연말까지는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산타랠리 얘기도 다른 외국에서는 나오더라고요, 벌써부터. 근데 좀 우리나라는 그게 비껴나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산타랠리에 관한 기대감들도 좀 무력하게 만드는 환율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서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만 하더라도 3분기 환율 1,200원대 예상치를 우리가 내다봤었는데요. 그 1,200원대가 웬 말입니까? 지금은 1,400원을 훌쩍 넘어가는 수치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각심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오늘 국내 테마 탑3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사실 오늘 엔터주가 좀 장 초반에 좋았었고 시간에서도 움직였습니다. JYP 실적 나오고 또 새로운 또 기대감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좀 탄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엔터주들 보시는지 대표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 오늘 이 흐름을 보면서 시장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정말로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때도 항상 시장이 쉬웠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또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그동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주가에 대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꽤나 긴 시간 동안 발생을 시켰는데 어저께 JYP 엔터테인먼트가 예상 외의 실적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엔터주, 물론 모든 엔터사들이 다 실적을 좋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한 기업이라도 좋은 실적을 보이면
이제는 살아나는 시그널이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빠져있고 그동안 꽤 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뭐 로제의 또 아파트가 계속 흥행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눌리다가 수급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세 흐름이 좀 막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엔터주들은 이제 좀 시그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급하게 많이 빠졌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당장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이어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좀 변동성을 수반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한 4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생각은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JYP의 실적을 보고서 좀 빨리 앞당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각 회사마다의 그런 매력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매력도를 포인트를 잡으셔서 어떤 그러네요. 기업을 픽할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업들 보면 사실 JYP가 어찌 보면 그 리스크가 저는 가장 적다라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 네. 다 알잖아요. 네. 워낙 좀 멤버들도 바른 맞아요. 생활의 이미지가 바른 생활, 또 네.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항상 휴먼 리스크가 가장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데 그 부분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휴먼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뱅의 뭐 파급력 그쵸. 그리고 그 2NE1이 다시 또 돌아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블랙핑크의 완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그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팀이 아니잖아요. 다수의 힘이 강한 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돌아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또 굉장히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BTS가 또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네, 완전체로 그동안 옵니다. 네. 못했어요 월드 투어를. 근데 월드 투어 한 번 하면 지금 단가도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 콘서트 티켓 가격도 올라갔고 그리고 완전체가 5년 만에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 모여서 5년 만에 콘서트 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팬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또 하이브는 또 그런 매력도가 있고 위버스에 대한 수익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참 선택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JYP가 오늘 실적이 또 잘 나왔고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다라는 거 그건 좀 포인트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분명한 시장의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그 안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도 여러분들 좀 피해보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엔터주를 보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찾아본 건데 우리가 지금 관세에 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엔터와 컨텐츠 쪽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세를 부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네. 해서 숨은 수혜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화를 네, 그러니까 문화를 수출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음. 보고 있고 지금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넷플릭스는 정말 사상 최고치 가격을 막 굉장히 경신을 시세가 하고, 강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뭐 이정재 소속사 뭐 이런 식으로 음향에 대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런 이제 시즌 1 때 그런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고 오징어 게임 2는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컨텐츠인데 우리나라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은 좀 힘을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보지 말자는 아닌 게 예전에 컨텐츠 종목들 시세 좋았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연말과 연초, 1월 달 이때 좋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이슈가 너무 짓누르다 보면은 이쪽으로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그동안 진짜 시세 눌림이 나왔던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약간 엔터주 다른 종목들이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고개를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엔터랑은 저는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오징어 게임 2가 흥행을 했을 때 이제 얼마 일정이 남지 않았고 이제 곧 또 마지막 최초로 그 스틸인가 공개를 한다라고 맞아요. 아까 또 마지막 뉴스가 나왔는데 예고편. 그죠? 네. 마지막 예고편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응이 좋다라고 했을 때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됐을 때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쪽에도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아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엔터주 보면서 컨텐츠주까지 확장시켜서 시장 전략 잡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대표님께서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관심 섹터와 또 관심 종목군들 살펴볼 텐데 혹시 트럼프 트레이드 쪽일까요? 오늘도 또? 이게, 선택을 안 하려고 어쩔 해도 수 없이. 네, 시장의 네. 분위기가 그거를 이제 맞아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시장에서 수익 나는 쪽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챙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을 좀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재건 이슈가 나왔을 때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시장에서 시세가 나왔던 쪽이 SY 스틸텍이라던가 그리고 SG 이런 종목들 SG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가권을 유지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훈풍이 쫙 퍼져서 중소형 건설사 종목들까지도 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범양건영은 지금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일성건설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처음에 급등의 시그널을 보였던 처음에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뭐 농기 기계 관련주 그리고 건설된 건설의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주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일을 관여하는 종목들, 뭐 펌프,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시세를 보이다가 이젠 이게 중소형주들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졌고 그 안에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시총이 굉장히 낮고 변동성이 큰 기업들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재건 관련돼서 한 3년 전쯤에 재건 이야기 그때도 좀 나오면서 거푸집 테마 그리고 뭐 기억나요. 아스팔트, 네. 콘크리트 그 테마 안에서 다 그죠. 그 안에서 네. 막 아주 활기를 띄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까지는 훈풍이 세게 불어나가지는 못했는데 이틀 전인가 그때 바닥권에서 뭐 삼부토건, 일성건설, 번양건영이 움직이면서 그쪽 종목군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쪽으로의 수급과 관심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길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단단하게 볼 수 있는 HD 현대건설 기계 이쪽 기계 쪽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실적은 우리가 다 모두 예측을 했지만 업황이 굉장히 좀 둔화를 했고 특히 선진 시장 쪽 유럽도 둔화를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대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미뤄지다 보니 선진 시장 쪽에서는 좋지 않았는데 의외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동 쪽 괜찮았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 괜찮았고 뭐 인도 쪽 이렇게 의외로 또 괜찮은 시장이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도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대선이 끝났고 거기다 유럽도 이제는 조금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셔야 되겠지만 이젠 좀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를 붙으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라인업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 살짝 걱정되는 건 금리 인하 사이클을 굉장히 반긴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막혀버리거나 또 딜레이가 되면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딜레이가 될까 봐 그게 좀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재건 관련돼서 바닥권에서 시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전에 고점 부근인 7월 달에 이제 나왔던 고점 부근인 7만 원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HD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시세 탄력을 받았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이러한 또 기조들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실제로 재건에 들어갔을 때 착수했을 때도 이것들이 이제 이 섹터에 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는 중소형단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원전 그리고 방산, 조선 그리고 건설 쪽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 뭐 전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력 쪽 그리고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이 원래 커져 있는 쪽도 있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이야기를 그쵸. 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네, 협력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쪽과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여러 가지 업황에 눌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그 업황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 이런 산업적으로 좀 사이클을 잘 탈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 관련된 쪽일 맞아요. 수밖에 네. 없다. 왜냐하면 그는 또 워낙 강하게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쪽 관련돼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건 쪽에서도 HD 현대건설기계관에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종식에 관한 우려감들이 방산주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투자 의견들도 시장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산 쪽에 관해서는 계속 호흡을 들고 가도 괜찮은지 조금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방산 쪽은 계속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방산 관련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 보면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오늘도 그쵸. 또 지금 오늘도 시세가 나오고 강합니다. 있는데 네.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저궤도 위성 쪽 뭐 이런 쪽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쪽으로 지금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과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방산 기업들이 시세가 특히나 강하고,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K2, K9 이 얘기 많이 원래는 맞아요. 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 방산. 네, 자주포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쉬어가고 있고, 사업의 파트에서 우주항공과 엮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결국 저궤도 위성, 이제 6G 시장이 나타났을 때 저궤도 위성에 대한 그 필요성과 이런 것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종목 픽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전통적인 그런 우리 방산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뭐 다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 그거를 또 숫자로 증명해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조정이 막 깊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전히 시세 흐름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주항공 쪽도 같이 가는 흐름이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전쟁이 종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중동 전쟁은 또 뭐 이스라엘을 지지해서 더욱더 확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저께였나요? 러우 전쟁에서 또 드론 공격 지금까지 역대 네. 크다, 규모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 참 뭐 여기저기 참 이야기들이 되게 투자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쨌든 재건주들이 움직이는 건 워낙 강하게 좀 하는 스타일의 그 성향을 좀 평가를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으니 같이 좀 두루두루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